인구 문제, 저출생, 불평등, 기후위기, 그리고 곳곳에 만연돼 있는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 사회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군가, 전 국민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는 정치와 그리고 행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LO 현장 전문은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요. 한국은 ILO 협약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그리고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0년대부터 사회적 신분의 고용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시정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나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하기 위한 정책을 좀 세웠는데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인사 노무 관리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고했어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인구가 관련해서는 저임금 개선, 그리고 임금 격차 해소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의 경우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임금 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에 앞서서 2017년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기억하시죠? 네네. 거기에 추진 배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며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점을 엄국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네. 또한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이 1.4%로 편성을 했고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초개선 명목으로 0.4% 추가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0.4% 추가 인상한 것은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 0.4% 추가 인상으로 임금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단계 조치를 한 것이고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이나 수당 체계 문제가 뭐 한 몇 개월 한다고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별도의 합리적 기준을 만들자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체계를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내년 예산은 일단은 일반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처우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0.4%포인트를 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기간은 조금 더 차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맥시멈 한 2.1%까지는 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6,468만 원이고 공무직은 3,168만 원입니다. 약 3,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0.4% 추가 인상을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퍼센티지로 인상을 하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근속 승진, 호봉 승급, 그리고 근속 연계 수당 등 해서 연평균 자연 증가분이 3%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민간 부분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률 인상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률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 우리가 예산 중에서 임금분이 얼마이고 그리고 인상액이 얼마라고 하면 n분의 1로 해서 실제로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인데 지금 정률은 계속 격차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임금 체계를 뭐 손보면서 좀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아마 그 아까 임금과 관련되는 TF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교 기준을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차이는 또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또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저는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같은 동일한 기준이라면 그 비합리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해소하도록. 내년 예산에 그래서 이제 0.4%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방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자회사 소속 공무직과 관련해서도 추가 인상이 좀 반영되도록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금년도에는 0.5%에서 한 1%포인트 정도 차별이 더 우대를 해서 이미 적용 중에 있고요. 내년 예산 총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제 12월 달에 네. 예산 지침을 네.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그렇게 좀 더 저임금 공무직에 대해서 추가 인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당과 관련해서 실제 수당은 이제 직무와 관계 없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이 차별이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여러 법원 판결에서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차별이다고 개선하라고 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서 8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공무원들은 120%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일부 노동자들이 이거 차별이다라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를 하나로 들면 여기는 이제 공무직의 인건비가 83개 세부 사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사업인데도 여러 그 예산에서 좀 나눠지면서 실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인건비가 낮게 책정돼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맞춰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경찰청의 개선 방향으로 보면 미국 계약직의 인건비를 단일한 방식으로 다 모아서 실제로 한꺼번에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칸막이 예산 때문에 여력이 있는 곳까지도 계속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적과 그리고 이제 그 2017년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면서 했던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저는 기재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그리고 정률이 아닌 정액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 그리고 적어도 직무와 상관없는 수당을 어떻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지 등등 전반적인 방안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위원회에서 그 합리적인 임금 기준 마련하려고 실태 조사를 민간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12월 말까지 아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까 보수나 복리후생 수준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요. 또 합리적인 차이는 또 저희가 그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비합리적인 차별은 찾아내서 가능한 한 해소하는 게 맞다 해서 그걸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 통합 편성 관계는 역시 일률적으로 다 통합 편성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통합안을 제출해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